우리요, 보기 2차식 배우기 전에요, 인수분해 조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외워보자.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보기차식.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7. 상반식. 8. 식의 특징. 야, 혹시 이반 선생님 뭐 읽어오세요 이런 숙제 안 냈니? 냈지? 읽었으면 외웠을 것 같지 않니? 예, 반송 좀 하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뤄야 될 개념은 거의 너희들이 최상급까지 노린다면 1700개 정도야. 1700개 정도. 중학교 때 배웠던 핵심 개념의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읽으라면 읽고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기 2차식 들어가도록 하겠다요. 자, 보기 2차식이란 보기란 말 우리 언제 하냐면요, 중복됐어 이럴 때 쓰지. 맞아? 더블이란 얘기야. 더블이란 얘기야. 근데 2차식이 더블이래. 그럼 몇 차식 되겠어? 4차식 되겠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창이 없는 4차식.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보기차식 땡땡. 홀수창이 없는 4차식. 자, 그래서 보기차식은요, 항상 무조건 어떤 식의 구조로 바꿔야 되냐, 요런 구조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이는, 자, 요게 찌그러진 김밥의 제곱 빼기 삼각김밥의 제곱 보이죠? 요런 식으로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바꾸면 제곱 없다고 보고, 김밥 빼기 삼각김밥, 김밥 더하기 삼각김밥이라고, 어머, 가로 곱하기 가로 인수분해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 2차식을 보통 설명할 때 김밥과 삼각김밥의 속을 잘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김밥과 삼각김밥 속을 채우자. 잘 채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밥과 삼각김밥 속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차식의 구조라는 것은요, 홀수창 1차와 3차가 없기 때문에 4차, 2차, 상수 요런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1차, 3차가 없기 때문에 이때 김밥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바로요, 김밥의 제곱 빼기 삼각김밥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앞부분에 오는 녀석은 4차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오는 숫자는 무조건 상수를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x의 4제곱이라는 4차식이겠지.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제곱해야 x의 4제곱이 되지? x의 제곱. 자, 여기 4가 보이죠? 뭐를 제곱해야 4가 되지? 2. 이런 식으로 제곱되기 천상태수를 채워넣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보기차식은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만 잘하면 되냐면 여기에 바로 이 찌그러진 김밥 속에 들어가는 이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직접 플러스를 넣어야 되는지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지 일일이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보기 2차식 문제 난이도야. 자, 그러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뒤에 빼기 삼각김밥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 부호만 골라서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을까?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예, 김밥 빼기 삼각김밥, 김밥 더하기 삼각김밥 요런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숙은 앞에 좀 늦은 건 앞에 강의 보고 채워넣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머,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중학생들은 이거 인수분해 못해요. 개념이 짧아서. 그죠? 나 인수분해 안 되는데? 아니야, 이럴 땐 흥분하지 말고 선생님이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을 쓰랬어.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가 됐으면 내가 했지. 4. 예. 적어도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와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는 적어도 시간의 문자가 최소한 몇 개 이상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X 혼자 나왔을 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로 정리하고 안 돼.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봤어요. 봤더니 4차식은 4차식인데 홀수창이 있다 없다? 없다. 와우, 얘 그럼 보기차식으로 푸는구나? 그래, 우리 선생님이 말했어. 보기차식은 김밥과 삼각김밥의 속만 잘 채우면 된댔어. 여기에 뭐 집어넣습니까? x의 제곱. 여기에 뭐 집어넣습니까? 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몰라요 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면 앞에 있는 거 제곱, x의 4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모두 곱해줘 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식이 아래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지려면 뒤에 뭐가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플러스 4x의 제곱이 붙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얘가 요 뒤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형태다, 부적합한 형태다? 부적합한 형태예요. 아씨, 마이너스 안 되겠다. 이러고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는 되겠어? 플러스는 되겠죠? 확인 사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이제 되니까 확실히 플러스 쳐놓고 해보도록 하자.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자, 똑같은 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얘는 이 삼각김밥 안에 집어넣기에 적합해, 부적합해? 적합해요. 삼각김밥 안에 뭐 집어넣으면 딱 좋을까? 2x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답 내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배웠다. 제곱 지우고 얘를 그대로 한번 뺏겨 쓴 후에 뒤에 있는 녀석만 부호 반대로 바꿔서 한 번 더 쓴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만 더 신경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아예 갑시다. 식을 한 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내림차순으로 가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얘를 뺏겼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원래는 이 부분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였지? 합차 공식에서.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막바로 답을 쓰면 얘 한 줄 줄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래요. 한 문제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왜 없어요? 네? 받았는데 안 꼈니? 네. 어쩔 수 없다. 네. 강의 듣고 채워넣어. 네. 관리쌤이 없었어.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인수분해 하려. 혹시 뭐야? 저 어떻게 인수분해? 모르겠다.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어요 없어요? 묻자. 있어요 없어요? 4차식 들어가는 공식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우리 한번 불러볼까? 4차식 들어가는 공식 시작.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이 있었어요. 자, 우리요 요거 4차식이 들어가는 유일한 공식이었지. 쟤하고 한번 비교해봐. 통해 안 통해? 통하지. 쟤는요 1의 특수성 때문에 저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요 녀석 정말 지수 하나씩 다 없애버려서 x의 제곱 플러스 x 1의 특수성 살려주고 중간에 있는 부호 한번 바꾸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공식으로도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게 식관찰력이에요. 봤을 때 4차식이네? 4차식 있었는데? 오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이게 안 보인다면 너희들이 공식을 되게 허술하게 외운 거야. 좀 다부지게 공부하십시오. 생각외로 수학은요. 개념을 다부지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너희들 대부분이 못 봤어. 못 봤다 쳐. 공식이 없어.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해당 없고.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지금 선생님 왜 계속 시켜? 외우라고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럼 너희도 같이 말을 해주면 좋지 않겠니?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해당 없고. 5. 복 2차식. 복 2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봤더니 1차와 3차가 없는 4차식이에요. 와우, 얘 복 2차식으로 풀 수 있구나. 뭐와 뭐의 속을 채워라? 김밥과 삼각김밥의 속. 김밥! 찌그러진 김밥. 그리고 삼각김밥.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앞쪽에는 뭐가 올까? x의 제곱밖에 올 수 없죠. 뒤쪽에는 1. 어머,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몰라. 요번엔 플러스부터 해봐야지.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하면 플러스 2x의 제곱인데 위식과 아래식이 같아지려면 뒤쪽에 뭐가 붙어주면 참 좋겠다? 마이너스 x의 제곱. 얘는 삼각김밥 안에 넣기. 탁월해 안 탁월해? 탁월하지? 그냥 삼각김밥 안에 뭐만 집어넣으면 끝난다? x만 집어넣으면 끝나네. 완벽해. 여기에 플러스 집어넣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곱 보고 없다고 보고 써주는데 내림 차순으로 써주고 원래 부호가 바뀌어야 됐던 요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놓으면 되겠다. 요것이 보호 2차식의 전부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얘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푸는 문제가 5페이지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수학상을 이 반에는 배웠던 학생들도 있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학생들에게 시간을 좀 주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예.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화된 대표적인 인수분해 방법인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우리 이 과정을 이미 한번 배운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 부분 안 했어요? 윤솔양은? 인수분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하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안 되죠? 그죠? 지금 계속 시도는 하는데 이상한데? 뭐가 안 되네? 우리 동주야? 네,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트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왜? 이 파트 되게 허술하게 배우면요. 그냥 중하급 수준에서 개념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데 상급 20% 정도의 문제는요. 정확한 개념을 요구해요. 지금 동주양하고요. 현수군이 잘 못 푸는 이유는 개념을 아마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이런 거 넣으면 걸려들어. 혹시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게 관건이죠. 근데 그 숫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넣어서 풀지 않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네? 오, 기억해요 공식? 아니요. 현수군은 어떻게 배웠어요?
네. 상수랑 약수랑 최고창의 개수 약수해가지고 분모 분자에다 넣은 다음에 풀만가지고 네. 그렇게. 그래 제대로 배웠네? 근데 못 찾고 있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 습관적으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부분 야 여기에 1, 2, 3 넣으면 대부분 문제가 풀리더라. 그래서 1, 2, 3 막 넣으면서 접근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80% 정도는 사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만 꼭 개념을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 안 내요. 바로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 그 숫자를 못 찾아서 못 풀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라는 개념의 핵심은 F알파는 0이지. 맞습니까? F알파는 0이라는 말은 사실 무슨 얘기야? fx라는 녀석은 뭔지 몰라도 x-알파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는 알파를 찾아낼 거예요. 알파만 찾아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알파만 찾으면 되는구나. 알파를 찾는 것이 인수분해의 핵심 포인트이다예요. 자,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찾냐? 이제 공식 제대로 해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해서 찾아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즉 뭐냐? 이와 같은 결과로 나오는 알파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걸려들지 몰라. 나올 때까지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 식 안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 노가다가 사실은 대부분의 쉬운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에서 걸려들어요. 이유는 대부분의 고차식은 문제 구성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여기가 몇 분의 1분에 가겠지. 그러면 뒤에 상수항이 뭐가 오든 그 상수항은 대부분 1, 2, 3 이런 약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80% 정도의 쉬운 문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걸려들어요. 자, 맨 위쪽에 당구장 표시하시고 하나 적고 가도록 할게요. 80%의 쉬운 문제는 알파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 알파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으로 해결 가능. 80%의 쉬운 문제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으로 해결 가능. 80%의 쉬운 문제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으로 해결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얘기 이면에는 20%의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이 공식에 이거에서 알파를 찾아내야 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자. 고차식의 x자리에 어떤 수 알파를 대입한 결과 그 식의 값이 몇이 될 때 우리는 얘를 인수정리라고 부릅니까? 0이 될 때 그 식은 x-알파 땡땡땡 요런 구조로 인수분해된다. 그러므로 1차식으로 나는 몫이 땡땡땡이고 나머지가 0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알파를 찾은 후에는 그 알파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풀이를 진행한다. 이게 바로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제 실려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노가다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통 이 정도까지 노가다를 하는 문제는 별로 나오질 않아.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노가다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라고? 잘 모르겠는데?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없어요.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해당 없어요.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해당 없어요. 5. 복 2차식. 복 2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얘는 1차, 3차 다 있는 3차식이니까 해당 없죠? 그러면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7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7. 상반식이었어요. 우리 상반방정식이라는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무슨 개념 배울 때 상반방정식 배웠습니까?
역수관계식 개념집 좀 읽자. 예, 그 20번은 지금 다 허투루 읽고 있어요. 선생님 말하고인데 즐겁게 수업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개념이 누적돼서 너희들을 압사시키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20번씩 안 밟아주면. 알겠어? 밟아주세요, 계속. 자, 상반식이라는 거, 상반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어. 상반방정식 선생님이 그 개념집에 뭐라고 적어놨었습니까?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이랬어요. 얘는 적어도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는 아니니까 상반식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오직 뭐밖에 없어?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저 x자리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차 개수가 몇입니까? 2. 2의 약수는 2라고 2예요. 그럼 1, 2 이렇게 두 개 적어놓는 거예요. 자, 상수항은 몇이 보입니까? 3.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는 뭐예요? 1, 3이죠. 이렇게 적어놔요. 즉, 그 알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총 8개의 숫자 중에 걸려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노가다 일부를 좀 해줬을 거예요. 몇 집어넣어봤어요? 집어넣었던 숫자 아까 이거 풀겠다고. 1, 3,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잠깐만. 1,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분의 3. 2분의 3. 어디에서 걸려들었어요? 마지막 거에서. 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1 집어넣으면 0 안 나와요. 3 집어넣어도 0 안 나오고 2분의 1 집어넣어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도 0 안 나오고 이거를 지금 현수군이 한 것처럼 다 해봐야 돼. 그래서 노가다인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걸려든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얘가 특이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 노가다 몇 개만 해보도록 하자. 요거 딱 골라서 요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어넣어야지.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우리가 계산할 건 0이냐 0이 아니냐만 계산하면 되지. 이것도 계산하겠다고 막 산수하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아우씨, x1 안 되네. 요번에 한번 나 2분의 1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얘는 8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이므로 4로 통분해버리게 되면 1 마이너스 5 4로 통분하면 얘 지워지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로 통분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5 플러스 6 돼서 0이다 0이 아니다. 얘도 0이 안 나오네.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거예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15, 플러스 3. 음수니까 얘 음수 너무 크게 나오네. 얘 0 아니다. 그래, x자리에 이제 2분의 3을 넣어봐야겠다요. 자, 그래서 2분의 3 넣습니다. 2 곱하기 8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3 이런 식이 돼서 얘가 지금 어찌 되는지 볼 거예요. 그래, 얘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이니까 4로 통분해봐야지.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0 플러스 12가 나오네. 그래서 얘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39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9 드디어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가질 거다? x 마이너스 2분의 3 땡땡땡 요런 구조의 식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1차식으로 나는 목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그래, 3차, 2차, 1차 상수 슉슉 그리고 요 자리에 2분의 3 내가 구해놓은 2분의 3 집어넣습니다. 2 곱해 올라갑니다.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0 요렇게 나와서 x 마이너스 2분의 3에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2를 뽑아내서 누구 주면 참 좋겠다? 앞에 있는 녀석 주면 되게 좋겠네. 그죠? 그래서 2를 뽑아내서 앞에 있는 녀석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나와요. 얘가 바로 인수분해된 결과인 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요. 가장 유명한 방식인데 제일 처음에 알파를 이용해서 가능성이 있는 숫자들을 찾아내고 그 숫자들을요 일일이 대입을 해가면서 0이 나오는 그 녀석을 찾아낸 후에는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인수분해를 우리는 한 문제밖에 못 풀고 가는 거 되게 슬픈 거니까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상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상반식의 인수분해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 상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다가 개념 위쪽에다가 요렇게 두 줄짜리 필기를 할 거예요. 개념의 라인을 맞춰서 쓰십시오. 상반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반식. 자, 땡땡 받아쓰기 할게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식. 자, 상반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 밑에 화살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묶는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묶는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묶는다. 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상반 방정식은요. 한번 읽어보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시작!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예요. 그래서 식일 때하고 방정식일 때의 풀이가 좀 달라요. 식일 때는 함부로 양변을 나눠버리고 방정식에서 똑같이 양변 나눠버릴 수 있지. 근데 그게 식에선 안 되니까 그 나누는 작업 대신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묶어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요 되게 푸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지금 배우는 보기차식,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상반 방정식은요 전부 다 그냥 특정한 골격이 있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 골격만 기억을 하시면 무조건 푸는 거고요. 그 골격이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로만 설명을 하지만 이 한 문제 속에 100문제가 숨어있는 것처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없어요.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해당 없죠.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해당 없죠.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봤더니 1차, 3차 다 있네. 보기차식 아니에요. 자,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그래? 한번 해볼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는 1. 상수항의 약수는 1. 어머! 1 넣어볼까? 1 넣으면 양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버리게 되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17 마이너스 8 플러스 1 해서 얘만 마이너스 16이잖아. 오이씨, 얘 양수 나오는데?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1 어떤 것도 0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요런 문제 봤을 때 무슨 생각한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88, 11 대칭을 이루네. 아, 이거 무슨 유형이구나? 상반식 유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반식 유형의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라고 묶는다 라고 했죠. 자, 여기 가운데 항의 차수 누가 보입니까? x의 제곱이 보여요. 우리는 x의 제곱으로 이 식을 묶어봐야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 플러스 x분의 8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역수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요 녀석이에요. 여기에 8을 제하고 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보이지? 이 식은 무조건 중괄호 치자. 이 식은 무조건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의 x 플러스 x분의 1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얘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정리가 될 때 요